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학강사 김경희입니다. 이번에 5강 순열과 조합으로 찾아뵙고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컨셉을 잡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드리지 못한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시만요. 추가를 하고 자, 갑시다. 첫 번째는 뭐 볼 거냐면 함수 테마 좀 볼게요. 함수 테마. 함수에 관련된 문제 막 여기저기 유형 1번, 2번, 3번 막 하면서 나뉘어져 있는데 함수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쫙 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길찾기 테마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까다로운 문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함수부터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 종종 나오죠. 근데 이게 그냥 공식으로만 풀리는 거는 이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모든 함수의 내용을 다 넣어놓고 이게 어느 파트에서 가져온 거다라는 게 판단이 돼야 돼요. 보면 첫 번째 종류별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요. 함수라는 게 나오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함수 f의 개수 뭐 1, 2, 3, 1, 2, 3, 4, 5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함수의 개수는 그냥 x 하나에 y 하나기만 하면 돼요.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면 된다는 얘기는 이 1이 갈 수 있는 거 5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5가지 해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5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뭐 굳이 개념을 쓰자면 중복 순열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함수 말고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수식적으로 정의가 x가 다르면요 y도 다릅니다. 요게 1대1 함수죠. 이 1대1 함수라는 건 함수와의 차이점은 y가 하나 딱 머금었을 때 x 무조건 하나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중복 불가. y 중복 불가. 아, 그러면요 똑같이 순열인데 중복이 불가해. 그냥 함수는 중복 순열이었는데 얘는 그냥 순열이겠네.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5p3입니다. 5p3. 더 쉽게 그냥 화살표 쏘는 관점으로 가면 1이 가는 거 5가지. 만약에 1이 1한테 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2는 나머지 4개한테 가야 되니까 4가지, 3가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5p3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번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의 개수요. 증가함수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해라 라는 거고, 그걸 수식적으로 보면 x1과 x2의 대소관계와 fx1과 fx2의 대소관계가 일치한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죠. 그러면 중복되면 될까 안 될까? 중복 절대 안 되죠. 중복 절대 안 되지. 그거나 같다가 아니잖아. x는 점점 커지면 y는 무조건 커져야 된다. 그럼 중복이 불가하면 y가 받는 건 무조건 3개일 거예요. 그럼 2, 4, 5 이렇게 받았다고 쳐봐. 그럼 무조건 1은 2한테 가야 되고 2는 4한테 가야 되고 3은 5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Y쪽에서 3개를 택하기만 하면 끝나요.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5, C, 3 이렇게 끝납니다.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죠. 감소함수 2, 4, 5 똑같이 돼 있으면 1은 5한테, 2는 4한테, 3은 2한테. 네 번째 갑시다. 단조 증가, 단조 감소함수. 얘는 차이점은 x1, x2, fx1, fx2 똑같이 증가로 갈게요. 증가로. 그럼 얘는 여기에서 뭐만 차이 들어가냐?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등호. 점점 커지는데 같아도 상관없다. 다시 말해서 중복된다 안 된다? 중복된다. 중복 가능하다. 고르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증가함수니까. 근데 중복이 가능하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복 조합. 그래서 OH3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라. 5번째. 요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자, 지금 문제의 상황.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5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무조건 공역의 횟수 쏘지 않아도 얘는 5개입니다. 치역 몇 개니? 치역 3개요. 이러시면 망합니다. 중복되면 치역은 3개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치역은 3개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같을 수 있니? 없어. 절대 없어.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말이죠, 여러분들. 적어도 공역이
3개 이하여야 돼. 5개인 상황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정의역을 5개로. 정의역이 1, 2, 3, 4, 5 이렇게 되고 공역을 1, 2 이렇게 2개짜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공역 몇 개야? 공역? 선생님? 2개입니다. 무조건 2개. 치역 몇 개야? 치역? 치역? 2개 이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얘네들이 같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잘 보세요. 관점 2가지입니다. 2가지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선생님, 그냥 함수를 쏴요. 그냥 함수를 만들어요. 거기서 뭘 빼면 되냐? 어차피 치역은 2개 이하니까 1개 아니면 2개가 될 거예요. 치역. 치역이 빵개가 될 수는 없잖아. 화살표가 안 나가면 함수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뭘 뺄 거냐? 치역이 1개인 걸 뺄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 아까 했던 거 2가지 2의 5제곱에서 치역이 1개인 거 1의 몰빵 아니면 2의 몰빵 2가지네요. 요렇게 풀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 나와요. 이거 무슨 관점으로 푼 거니? 이거 여사건 관점으로 푼 겁니다. 2번째. 선생님, 저는 여사건 안 하고 정통법으로 가고 싶어요. 정통법으로 간다는 건 1, 2로 무조건 다가가야 돼. 무조건 얘가 선택받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1한테 선택받은 애도 있고 2한테 선택받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5개를 몇 그룹으로 나눠야 되냐면 2그룹으로 나눠야 돼요. 1한테 가는 애, 2한테 가는 애. 그럼 5개를 2개의 그룹으로 쪼개야겠네. 5빵 되니? 다시 말해서 몰빵 되니? 안 되죠. 치역이 무조건 2개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5개를 2그룹으로 나눠야 돼. 선생님! 서로 다른 5개의 정의역을 2그룹으로 나눠야 돼. 나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빈 거 있으면 안 되고 2그룹으로 나눠야 돼. 서로 다른 걸 그룹으로 나눠야 돼. 그룹에 이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에서 같은 집합의 분할. S 5,2. 그럼 얘는 요 5개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눴어.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로 나뉘었다고 칩시다. 그럼 요 상황에서 이름이 없다며. 근데 얘는 얘가 1한테 가고 2한테 가는 상황이랑 얘가 2한테 가고 1한테 가는 상황은 다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걸 배열까지 해줘야 됩니다. S 5,2 곱하기 2팩까지 해주는 게 답이죠. 다시 말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는 집합의 분할의 개념이 들어가요. 집합의 분할. 거기에다가 나열까지, 배열까지. 왜냐? 집합의 분할을 하면 이름이 없는 2그룹이 생기는데 치역은 1, 2가 되는지 2, 1이 되는지 다르거든요. 맞죠? 이거 2가지를 왜 다 기억하라고 하냐? 공역이 2개일 땐 여사건이 훨씬 편해요. 근데 3개일 땐 집합의 분할이 편합니다. 한번 보죠.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할게요. 자, 봅시다. 공은치 똑같아요. 5번째 공은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 1, 2, 3, 4, 5 똑같이 세팅하는데 공역을 1, 2, 3으로 세팅합시다. 자, 그러면 2가지 관점이 있다면 첫 번째 여사건으로 가는 거 한번 가봅시다. 여사건으로 가려면 그냥 전체 함수의 개수 쏴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뭘 뺄 거냐? 공은치가 안 되는 거 빼야지. 그럼 치역이 1개인 것도 빼야 되고요. 치역이 2개인 것도 빼야 돼요. 맞지? 자, 가보죠. 함수의 개수가 함수의 개수. 그냥 전체 함수의 개수는 3가지 해서 3의 5제곱. 빼기 치역이 1개인 거, 1 아니면 2 아니면 3일 거 아니야. 3가지. 빼기 치역이 2개인 거. 자, 여기서부터 골치가 아파져요. 2가지 해가지고 둘한테 가는 거 또 나누고. 여기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여태 어차피 집합의 분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쓰자. 어차피 할 거. 집합의 분할과 배열의 관점 바로 쓸 수 있다. 선생님 무조건 3개한테 쪼개져서 가야 되니까 요 5개의 서로 다른 애를 3개의 그룹으로 일단 나눕시다. S 5,3이요. 그냥 이름 없는 그룹으로 3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걸 배열해줘야 되잖아. 3팩까지 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2가지 다 아시라는 거예요. 2가지 다 알고 계셔야 언제가 편한지 알 수 있습니다. 2가지 다 꼭 아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사실 함수의 개수 정확하게 다 한 거고요. 요거 이용해서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한번 함수 관련 문제 풀어보죠.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하나씩 낄 거예요. 5번 봅시다. 5번. x는 1, 2, 3, 4, 5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간대요. 그럼 x가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f1 더하기 f3은 짝수래요. 함수값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짝수구나. x의 원소 a에 대해서 fa 곱하기 fa 플러스 1은 짝수래요.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고 요거는 이웃한의 곱이 짝수가 돼야 되는구나. 둘 중 하나는 짝수여야 되는구나. 그럼 생각을 해보자. 가가 쉽니 나가 쉽니 얘들아? 가가 쉽니 나가 쉽니? 가가 훨씬 쉬워요. 얘는 1일 때 3일 때만 딱 보는 거니까. 나는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넣어봐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가를 먼저 봅시다. 가를 기준으로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된다.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된다. 그러면 얘는 짝짝 홀홀. 얘를 먼저 정해놓자는 거죠. 케이스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케이스. x가 1, 2, 3, 4, 5고 얘를 쏠 거예요. x한테.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1이 짝이고 3도 짝인 거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도 보죠. 두 번째 케이스는 x에서 x로 가는데 1, 2, 3, 4, 5. 1, 3이 각각 홀 이렇게 되는 거죠. Let's go. 그럼 이제 나를 좀 적용해 봅시다. 나는 이웃 하나의 함수값의 곱이 짝수래. 간다. 자, 얘 짝수거든요. 확실히 짝수거든. 그럼 2는 어떻게 할 거야? 2는 아무거나 돼도 되죠. 짝수여도 짝짝은 짝, 짝홀은 짝. 얘 아무거나. 오케이. 아무거나. 그럼 2, 3도 마찬가지 되고 3, 4 봅시다. 3, 4 아무거나. 왜? 위에가 짝이니까. 근데 자 4가 아무거나 들어가면 5는 4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4를 그냥 아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5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얘는요 짝도 되고 홀도 됩니다. 얘가 짝이면 얘는 아무거나 되고요. 얘가 홀이면 얘는 짝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 들어가는 거죠. 되세요? 쟤도 한번 보죠. 두 번째 케이스. 1이 홀수로 갔어. 그럼 2는 무조건 짝수 가야겠네. 3이 홀수로 갔어. 4도 무조건 짝수로 가야겠네. 그럼 5는 아무. 왜? 4가 짝수였으니까. 이거 이제 쓰기만 하면 되죠. 첫 번째 짝수로 가랍니다. 짝수의 개수 몇 개? 두 개, 두 가지. 아무거나 몇 개? 여기서 네 가지라고 하시면 망하는 거죠. 겹치지 말란 말 없잖아. 그냥 아무거나 5가지. 짝수 몇 개? 2가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이제 짝수나 홀수잖아. 짝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짝수 2가지. 거기다 아무거나. 홀수면 3가지. 거기다가 짝수 2가지. 그럼 얘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케이스 분류 됐으니까 더해야죠.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심플하네요. 홀수 3가지. 3, 짝수 2, 홀수 3, 짝수 2, 아무거나 5. 얘네들 더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얘 정확하게 카베 법칙과 고베 법칙만 쓰인 거 맞는데 이걸 함수의 관점과 합친 거죠. 함수에서 우리가 배운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등가함수, 감소함수, 단조 증가 이런 거 없어요. 일단은 그냥 쏘는 거야. 그냥 쏘는 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그냥 곱하기로 할 수 있느냐. 들어간 거죠. 어렵습니다.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가 어렵죠.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x에서 y로 간대요. x에서 y로 가는구나. 그럼 x는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y는 3, 4, 5, 6, 7 이렇게 쏜답니다. 1대1 함수래. 우리 알잖아. 1대1 함수. y 하나에 x 하나. 다시 말해서 y에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x가 라지 x 안에 있을 때 fx는 x를 만족시키는 거. 이거 뭐야? 항등이다, 항등. 항등이 뭐야? x랑 y가 같아지는 거죠. 그런 애가 무조건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인 거 마음속에 담고 쏜 거와 받는 거가 똑같아지는 항등인 경우가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대. 그럴 수 있는 후보를 봅시다. 1 가능하니?
1 넣었을 때 1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항등일 수 있는 후보가 몇 개 없어요. 2가지입니다. 3, 4 중에 있어요. 그 외에는 항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있으래. 그럼 3이 3한테 가거나 4가 4한테 가는 경우 그거 하나밖에 없지? 2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3이 3한테 갔다고 쳐봐. 묻자. 그럼 4는 몇 가지? 4는 4가지 하면 망하시죠. 4는 4한테 가면 안 되잖아. 4는 3가지입니다. 4는 4한테 가면 안 되거든. 무조건 한 개라고 했잖아. 요거 제한 조건 걸린 거 다 끝내놓고 이제 1, 2를 보내죠. 1은 몇 가지? 1이 갈 수 있는 거? 아이고 잘못했죠? 다시 1이 갈 수 있는 거 하나, 둘, 3개.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1대 함수니까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요렇게 해서 답이 36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한 조건 분명히 걸 거예요. 1대 함수 문제 맞는데 이걸 그냥 외워가지고 막 뭐 몇 피 몇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16번입니다. 16번. 함수 문제만 쭉 보는 거예요. 16번. 집합 x는 1, 2, 3, 4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의 개수랍니다. 그러면 얘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겠네.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가 FF1이 1이래요. 그러면 FF 합성한 게 1. 두 번째,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 이하랍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 이하래요. 선택받은 원소의 개수가 2개 이하래요. 지금 공역 4개거든요. 근데 치역이 2 이하면 몇 개? 1개 아니면 2개예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치역이 1개인 경우. 두 번째, 치역이 2개인 경우. 이렇게 가야겠네요. 옆으로 좀 옮기죠.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가봅시다. 치역이 1개인 경우, 치역이 2개인 경우. 그러면 치역이 1개이려면 누가 돼야 될 것이냐? 4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돼도 될까요? 안 되죠. 무조건 1 돼야 돼요. 왜? FF1이 1이면 F가 선택받는 애 1 있어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1한테 가야 돼요. 1한테 가야 돼. 그럼 1한테 가면 모두가 1한테 가야겠네. 얘 몇 가지? 1가지. 치역이 2개인 경우 봅시다. 치역이 2개인 경우. F, X, 1, 2, 3, 4. 1, 2, 3, 4. 치역이 2개여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누가 선택받아야 되냐면 1은 무조건 선택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 결과가 1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누군가 하나가 더 선택을 받겠지? 한번 물어보자. FF1이 1이면 1은 무조건 1한테 가야 할까요? 1이 1한테 가면 1 넣으면 1 나와. 그래서 F1이 1이야? 그럼 F1이 다시 1이야. 그거 좋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 그래야 되냐고. 1이 다른 애한테 갔어. 만약에 1이 2한테 갔어. 만약에. 그러면 FF1에서 F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1 나오려면 2가 1한테 가면 되겠네. 아, 선생님. 얘가 꼭 1한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꼭 1한테 갈 필요는 없고 1이 2로 가든 3으로 가든 4로 가든 만약 갔다면 얘한테 갔다면 얘가 다시 1한테 가주는 상황이 오면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간다. 치역이 2개예요. 1은 무조건 먹음었어. 그러면 치역 나머지 하나 무조건 선택받아야 되잖아요. 3개 중에 하나 먹어야 됩니다. 그게 2라고 한번 쳐봐. 그러면 이제 얘네 2, 3, 4라는 애는 자유로워요. 다만 3, 4한테는 절대 갈 수 없어. 그럼 2, 3, 4가 1이나 2한테 갔어. 그럼 얘 2가지, 2가지, 2가지. 2의 세제곱계. 하면 망하지. 치역 무조건 2개라며. 근데 얘가 1 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전체 그냥 쏴준 다음에 뭘 빼줘야 돼? 아닌 거. 2한테 못 간 거 한 가지 빼줘야죠. 이게 여사건의 관점이에요. 이게 여사건. 공은 7은 아니에요. 왜냐면 공역이 무조건 4개니까. 근데 얘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공은 7하는 관점이랑 똑같죠. 얘는 이미 먹었어. 그럼 얘도 먹혀야 돼. 근데 그냥 얘를 쏘자. 그럼 안 된다고. 여사건. 그냥 쏘면 1한테만 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빼기 1 해주셔야 된다고요. 또 가봅시다. 얘는 1이 2한테 갔어. 꼭 2한테 가나? 2, 3, 4 중에 하나 가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케이스 분류한 기준이 뭐냐? F1이 1인 경우랑 F1이 1이 아닌 경우로 케이스 분류한 거예요. 그럼 1이 아닌 게 꼭 2는 아니어도 되니까 3C 1로 가지고 대신에 얘는 요 길로 무조건 가줘야 돼요. 선택받은 애가. 얘가 만약에 3한테 갔으면 3이 1한테 가야겠죠. 요렇게. 그럼 지금 자유는 누구야? 얘네들 자유지. 3, 4. 이 3, 4는 누구한테만 갈 수 있어? 1, 2한테만 갈 수 있지. 1, 2한테만 갈 수 있어. 그럼 얘는 2의 제곱 일단 쏴. 안 되는 경우 있나? 없죠. 무조건 1, 2가 치역 2개 다 먹었는데. 몰빵 돼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대로 해서 얘네를 더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얘가 안 그렇게 생겼지만 일단 첫 번째 치역의 개수를 제한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쓰냐? 공은치라는 아이디어 쓰여요. 거기서 여사건 관점 여러분들 아까 배운 여사건 관점 기억하셔야 여기서 제대로 빼실 수 있고, 두 번째 합성함수에서 꼭 항등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른 거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케이스 분류 잘 하실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이 문제 좋습니다. 16번 별표 쳐놓으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어떻게 함수로만 이렇게 문제를 잘 만들 수 있는가. 잘 만들죠. 넘어가서 쫙쫙쫙 넘어가서 42번 마지막 함수 문제입니다. 42번 봅시다. 42번 보시면 얘는 x가 1, 2, 3, 4, 5라고 돼 있고 x에서 x로 간대요. 그럼 또 세팅을 해놓읍시다. 1, 2, 3, 4, 5부터 1, 2, 3, 4, 5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번 가 치역을 y라고 했을 때 치역의 개수는 3개래요. 무조건 3개 선택받아야 되는구나. 나 집합 y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래요. 치역은 3개고 합쳐서 홀수래.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케이스 분류해야겠다. 어떤 경우? 홀인 경우. 두 번째, 짝, 홀인 경우.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홀이 됐다. 두 번째 케이스, 짝, 홀이 됐다. 그러면 이때 치역을 정해놓자고. 홀이 되려면 치역은 무조건 1, 3, 5밖에 안 돼요. 정우역은 그대로 1, 2, 3, 4, 5. 요렇게. 원래 x가 1, 2, 3, 4, 5지만 치역이 1, 3, 5니까 요렇게 x'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사가 없어진 상황. 그럼 이 상황으로 만들면 얘는 공은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공은치.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공은치. 그럼 5개를 3개한테 보낼 거야. 6건 가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얘를 S 5,3. 선생님 일단 3그룹으로 나누고요. 걷다가 3팩 합시다. 계산 생략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짝짝홀이면 무조건 누가 선택받아야 돼? 2사가 선택받아야겠네. 2사. 그럼 홀 하나 누구 받을 거야? 몰라. 1, 3, 5 중에 하나 받아야 돼. 3개 중에 하나요. 3, 4, 1 골라줘야죠. 5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3개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 요거 S 5,3 곱하기 3팩. 얘네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정확하게 공은치입니다. 정확하게 공은치 문제예요. 아시겠죠? 함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공은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거의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백지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찔리는 사람들. 좀 들어 제발. 그래. 조회수 계속 이렇게 안 들으시면 저 안 찍어요. 자, 이번엔 길찾기 가봅시다. 62쪽이고요. 62쪽?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자, 길찾기 관련 문제 한번 가봅시다. 길찾기. 여러분들 길찾기는 가디순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항상 길찾기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길이 훼손된 경우잖아요. 길이 훼손이 분명히 돼 있을 거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렇게 딱 있는데 길이 자, 이렇게 있어. A에서 B까지 갈 거예요. 훼손 하나도 안 돼 있는 경우는 너무 노잼이라서 안 해요. 이 상황에서 길을 어디를 훼손시킬 거냐면
여기 훼손시키겠습니다. 여기 훼손시키면 갈 수 없는 길을 너네가 눈으로 보세요. 여기가 탁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절대 여기는 안 갈 거야. 요렇게 안 갈 거야. 그럼 얘는 요런 식이 됐어요. 요 상황에서 분명히 정류장 세워도 상관없어요. 정류장 세우는 기준은 진행 방향의 반대 대각선. 그래야 빠짐없이 중복 없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진행 방향 A에서 B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그거의 반대 대각선 요쪽으로 이제 세우는 거야. 정류장을. 무조건 한 번은 지날 거니까. 2번 못 지나거든요. 중복도 안 되거든. 그래서 얘는 정류장이 여기와 여기로 잡히는 거야. X, Y, Z. 그래서 선생님 A에서 X에서 B로 가는 거, 두 번째 A에서 Y에서 B로 가는 거, 이거 너무 우리 온전한 직사각형이 됐으니까 Z에서 이렇게 가는 거 더해주시면 끝나죠. 정류장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정류장 세우는 거 아예 개무시하시고 맨날 1111만 하시죠. 1111 한다고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111 합의 법칙이거든요. 어차피 하나 해서 2가지, 3가지, 4가지, 여기 갈 수 있는 거 3가지, 7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얘랑 더 합쳐줘야 되니까 얘도 내려와야겠죠. 1가지였으니까 1가지, 4가지, 11가지 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1111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1111을 못 쓰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수능 완성해서 지금 제시를 했어요. 이 2가지를 관점을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고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나왔는데 선생님 저 1111밖에 할 줄 몰랐는데 문제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수능 완성해서 이미 경고했습니다. 3문제 다 풀어보죠. 뭐가 더 편할 것인가? 자,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대요. 이 도로망을 따라 A에서 출발해서 C를 지나지 않고 D도 지나지 않으면서 B한테 간대. 잘 봐. 그럼 너네 눈엔 뭐가 보여야 되냐요? 선생님 A에서 B까지 가는데 C는 못 지난대요. 얘들아, 그럼 무조건 어디 지나니? 무조건 여기 지나야 돼. 가려면. 또 여기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 D를 못 지나잖아. D를 못 지나면 최단거리가 되려면 어디를 절대 못 지나냐면 여기를 못 지나요. 저기를 가는 순간 최단거리가 아니거든. 그럼 무조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보이냐? 여길 지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류장이에요, 얘들아. 꼭 반대 대각선이요. 이게 아니라 꼭 지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생기는 게 정류장이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1111 해도 이 문제는 쉽게 풀리죠. 근데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정류장의 관점 아시라고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4팩, 3팩.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3팩, 2팩. 여기서 여기로 한 가지죠. 안 할게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2팩.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번 이렇게 됩니다. 눈으로 최단거리를 가면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안 지날 수밖에 없는, 못 지나는 그것들을 제외할 수 있는 눈이 생겼느냐 연습하셔야 돼요. 20번. 여기 안 지나고 여기 안 지나면 또 안 지날 수 있는 게 얘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는 오히려 그냥 1111이 마음 편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올까? 거의 가능성 낮습니다. 거의 낮아요. 왜냐면 다 알아, 평가원에서 니네 1111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거 21번 같은 게 좋은 문제인 거죠. 봅시다. 여기서 막혔을 거예요. 많이 막혔을 거예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P 지점과 Q 지점을 모두 지나서 B한테 가는 최단결이, 이러면 너무 쉬워. A에서 P, P에서 Q, Q에서 B. 이게 그냥 정류장 문제에서 준 거니까. 근데 이런 경로 중에서 P 지점과 Q 지점에서 모두 이동 방향을 바꾼대. 이동 방향을 바꾼다. 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은 직진이거든요. 직진하지 말래요. 직진하지 말래. P랑 Q에서. 직진? 얘들아, 이게 직진이야, 이게 직진이야? 둘 다 직진이야? 그냥 이동 방향을 안 바꾸면 직진이야? 자, 그럼 뭔 소리냐? 잘 봐. 선생님, 그럼 이렇게 가면 직진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야. 봐봐. 만약에 P를 이렇게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럼 무조건 이동 방향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얘는 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게 이게 직진이거든요. 근데 꼭 P가 여기서 들어오나? 아니죠.
P는 어디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된다고. 이동 방향 꼭 바꾸라고 했으니까. 맞지? 이게 케이스 분류인 거예요, 지금. 왜? P라는 애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동 방향을 바꾸도록 만드는 그 케이스가 P로 온 게 이쪽에서 왔으면 얘는 바꿔야 되고 이쪽에서 왔으면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케이스 분류인 거고 지금 그러면 현재 P로 들어갈 수 있는 정류장이 얘와 얘로 생성된 거야. P1을 통해서 들어올 때와 P2를 통해서 들어올 때. 또 Q도 마찬가지. Q는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왔으면 무조건 이동 방향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 여기로 가야겠네요. Q를 어디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 색깔 바꿀게요.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로 가야죠. 이동 방향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케이스 분류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여기 Q1, 여기 Q2. 그러면 P1으로 들어갔으면 무조건 P3로 가야 되고 이렇게 정류장 갖는 거예요. 꼭 가야 되니까. P4로 가야 되고 Q1으로 들어갔으면 여기 Q3라고 잡읍시다. 여기 Q4라고 잡고. 자, 그러면 자 간다. 첫 번째 케이스. 일단 A에서 스타트하는 거 오케이. 근데 여기서 바로 P로 갈 수가 없다고. 왜? 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케이스 분류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P1으로 갈 수도 있고 P2로 갈 수도 있어요. 만약 A에서 P1으로 갔다면 얘는 무조건 여기 P 갔다가 P3로 가야 돼. 무조건. 자, 이제 P3에서 갈 거야. P3에서 Q1 아니면 Q2를 들러서 Q를 가야 되는데 Q2 들릴 수 있니? 안 돼. 최단 거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Q1한테 가야 돼. Q1한테 가는 순간 얘는 Q한테 가야 되고 그 다음 Q3, 그 다음 B가 되는 거죠. 이것들이 다 정류장인 거예요. 얘 1111로 풀 수 있어요? 못 풀어 얘들아. 못 풀어. 이것들이 다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자, P2로 가는 경우 가봅시다. P2로 가는 경우. P2로 가는 순간 P한테 들어가고 거기서 이동 방향 바꿔야 되니까. P4. P4에서 Q1으로 가야 돼? Q2로 가야 돼? 둘 다 갈 수 있다고. 와우. 둘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 어떻게? 여기서는요, 선생님. Q1으로 갈 수도 있고 Q2로 갈 수도 있습니다. Q1으로 가면 Q, Q3, B. Q2로 가면 Q, Q4, B. 엄연히 다른 거니까. 케이스 3가지 나오는 거죠. 간다. 자, 이제 다 케이스 세팅했으니까 A에서 P1 몇 가지? 한 가지. P1에서 P 한 가지. P에서 P3 한 가지. P3에서 Q1 한 가지. Q1에서 Q 한 가지. Q에서 Q3 한 가지. Q3에서 B 4팩 나누기 3팩 4. 결론 얘는 4가지라고요. 두 번째 갑시다. A에서 P2 몇 가지? 2가지. 2팩이니까. P2에서 P 한 가지. P에서 P4 한 가지. P4에서 Q1 갈 수도 있고 Q2 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 분류. Q1에서 Q 한 가지. Q에서 Q3 한 가지. Q3에서 B 4가지. Q2에서 Q 한 가지. Q2에서 Q. Q에서 Q4 한 가지. Q4에서 B 4팩 나누기 2팩 2팩. 그럼 각각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4네. 1 곱하기 1 곱하기 막 난리 났어. 4팩 2팩 2팩. 요게 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결과. 걷다가 4 더해주시면 답이 나온다고요. 요 문제 때문에 정류장 꼭 익혀놓으세요. 정류장. 얘 1111로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 나왔니? 아니에요. 우리 마바사 할 때 이미 이거 되게 우회전 하도록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정류장을 꼭 알아야 하는 문제고 그래서 1111로만 풀 수 없다. 이거 수능 특강에도 비슷한 문제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표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2가지 테마 잡아서 순조했고 나머지 문제들도 아주 쉽지만은 않아요.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질문하세요. 수능 완성. 질문 안 하세요, 다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